여러분,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에 가고, 중국의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에 가고,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하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하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어떤지 그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중국은 한자를 쓰잖아요. 넓은 중국 각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베이징은 서울경, 광동성은 월, 스촨성은 천 혹은 촉 이렇게요. 상하이의 약자는 호입니다. 통발이란 뜻이에요. 물고기 잡을 때 쓰는 통발. 1842년 전에 상하이는 절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그냥 시골 깡촌에 불과했고, 급격한 발전 전에 한적한 어촌의 흔적은 아직도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상하이 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하이가 시작된 곳으로 가려면 여기서 기차를 타고 300m 밖으로 벗어나야 돼요. 상하이가 시작된 곳은 바로 여기 난징입니다. 삼국지 때는 오나라의 수도 건업이었으며 그 이후로도 긴 세월 동안 중국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에요. 때는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속도로 국력을 키운 영국이었지만 오히려 청나라에게서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에 꽂힌 방직기에서 나오는 면직물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뛰어난 기술에서 나오는 옷감에 밀려 경쟁력은 없었고, 오히려 막대한 사치품과 차를 구입한다고 그 은을 청나라에 갖다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무역 적자로 답이 없던 영국은 마약이나 아편을 중국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되었고, 영국은 마약을 팔아 은을 벌어들입니다. 그렇게라도 돈을 벌고 싶었을까요? 이에 격분한 청나라는 영국에 강하게 항의하는 등 동시에 마약을 단속했고, 그의 트집을 잡은 영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 중 하나라 불리는 아편 전쟁입니다. 결국 난징은 영국군의 포화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제가 있는 정해사 찡하이스에서 아편 전쟁의 전후 처리에 대한 회의가 열렸고, 저 안에 탁상에서요. 그리고 장강에 떠있는 영국 군함 콘월리소에서 중령 광령조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징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5개 항구가 개방되었고, 상하이에는 영국의 조계지를 설정했죠. 또 홍콩 섬이 영국에게 할양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걸친 서양 열강들과의 추가 충돌에서 청나라는 연이어 패배했고, 상하이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도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후 크고 거대한 중국에서 외국 자본들을 받아들이며 상하이는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한낱 시골의 어촌에 불과했던 동네는 동양의 파리라 불리우며 뉴욕, 런던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극동 제1의 대도시로 성장했죠. 지금도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와이탄, 더 번드는 영국의 조계지, 그리고 수저우호, 현재 우송강 위쪽의 훈커우는 미국의 조계지, 그리고 영국 조계지 남쪽으로는 프랑스 조계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 조계지와 미국 조계지는 합쳐져 국제 조계지가 되었고요.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과 미국은 상하이의 발전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난징 동루, 당시 이름 버블링 웰가와 와이탄을 걸으면 그 영광을 느낄 수 있죠. 그 옛날 건물들은 아직도 남아 호텔, 은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하이의 국제적 입지는 지금보다 높았어요. 21세기 지금은 상하이보다 잘 나가는 동양의 도시가 서울도 있고 도쿄도 있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교할 바 없는 최고의 도시였으니까요, 아시아에서. 하지만 전 세계가 화약에 휩싸였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던 마오쩌둥은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입니다. 경제 개혁아리던 대약진 운동은 오히려 중국 경제를 빈사 상태에 빠뜨렸고, 뒤이은 문화대혁명은 중국 문화를 말 그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가장 서구적인 도시였던 상하이는 더 큰 타격을 입었고, 상하이는 과거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던 걸로 대표되는 문화, 소비의 중심지는 공업지구로 변했습니다. 외국인이 불러오던 서구의 자본과 문화는 홍콩으로 빠져나갔고, 상하이 경제는 홍콩의 2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마오는 실각했습니다. 흑묘 백묘론을 내세우며 개방 정책을 펼칠 덩샤오핑이 집권했고, 그는 중국 대륙의 문제를 진단하며 몇몇 경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경제 특구들은 도시 하나 주제의 중국 경제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던 홍콩과의 상승 효과를 만들기 위해 선전, 주하이, 샤먼 등 홍콩 인근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고요. 또 경제가 망하든 어쨌든 공업도시로 기능하던 상하이는 중국 세수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실패하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라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경제 특구를 상하이에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경제 개방은 대성공을 거두어 한때 상하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깡촌이었던 광동성의 광저우, 션전이 급격하게 발전해 상하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른 도시들의 발전에 상하이는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 그런 개발 특구들을 키운다고 상하이를 완전 홀대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도 덩샤오핑은 상하이를 경제 특구에 지정하지 못한 거를 후회하곤 했고, 또 몇몇 정책으로 상하이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으니까요. 이 중국 자동차 발전의 기초가 된 폭스바겐 공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잠자고 있던 용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의 자동차, 화학, 철강 산업은 발전을 거듭했고요. 여전히 상하이의 경제 수준은 중국 전체를 통틀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상하이는 이 정도 급이 아니었으니까요. 극동 제1의 대도시였으니까요. 그때 상하이의 구원투수 장쩌민이 등판합니다. 세계의 여러 대도시들은 강을 끼고 성장했습니다. 서울, 로마, 파리, 런던, 도쿄. 강이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던 동서로 가르던 양쪽 모두 발달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 이전의 상하이는 반쪽짜리 도시였다 할 수 있습니다. 푸동과 푸시 중 푸시만 도시로 기능하고 푸동은 허허벌판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푸시 지구는 옛 서양 열강의 조개지, 서양식 건축물들로 가득해 중국인들에게는 일종의 치욕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쩌민과 중국 공산당은 황푸강 건너의 푸동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합니다. 상하이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지역 간에 교류가 막혀있던 중국의 혈도가 뚫렸습니다. 다른 성의 기업들은 상하이에 분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외자가 유치되었고 하루 10만 톤의 건자재가 사용되며 동시에 4,000건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맨 땅에 불과했던 푸동은 불과 10년, 20년 만에 세계를 대표하는 마철로 숲으로 변했습니다. 상하이의 부활입니다. 그 푸동의 발전을 대표하는 빌딩인 TV타워에는 요거요, 동방명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 동방명주는 동방의 진주, 그러니까 홍콩을 상징하는 뜻이었는데 장쩌민이 그 이름을 이 TV타워에다 붙인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명백하겠죠. 150년 전 시골 어천에서 극동 제1의 대도시가 되었다가 한때 쇠락했던 도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푸동신구 루자쭈이 금융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하이를 대표하는 마천루의 사진은 여기 강 건너편에 있는 와이탄 더 번드에서 이 마천루의 겉을 보고 촬영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금융가는 넓은 푸동신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푸동 면적은 서울의 2배를 넘으니까요. 루자쭈이의 금융가부터 와이가이 차오와의 보세구, 진차오 수출가공구, 장강의 하이테크구 등 하나의 도시만한 산업단지들이 푸동 신구에 들어섰습니다. 화학, 철강, 자동차 등 고전적인 제조업 위주였던 상하이의 경제 구조는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업과 금융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1, 2위인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뒤로 도쿄 증권거래소와 3, 4위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계 항만 중 물동량 1위를 자랑하는 상하이항, 여객순으로 세계 10위 안에 항상 드는 푸동국제공항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세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78년 홍콩의 25% 수준이던 상하이시의 GDP는 2009년 홍콩을 추월해 2018년에는 홍콩의 1.8배가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자취를 크게 남긴 권력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등소평, 덩샤오핑은 시골 깡촌에 불과하던 광저우와 심천을 홍콩급의 대도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권력을 잡은 장쩌민은 상하이를 화려하게 부활시켰죠. 하지만 지금 권력을 잡은 시진핑은요, 얼마 전에 베이징 남부 약 100km 떨어진 곳에 슝안 신구라는 새로운 경제 특구가 신설됐어요. 별명은 시진핑의 유토피아로 무려 40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되는 중국 굴지의 국가 대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들어오고요.
분명 자신을 대표하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자는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상하이가 바로 몰락하진 않겠죠. 하지만 상하이는 그 슝한 신구의 도전에 맞서서 중국의 미래도시라는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입니다.